네, 아이폰 17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혁신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안타깝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맞아요. 그 하락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 애플의 주가 하락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아이폰 17이 랠리를 이끌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에어가 출시가 되었는데 9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의 저가 모델 수요를 좀 자연스럽게 흡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를 해서 자연스럽게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애플의 주가를 짓눌렀던 실적 우려를 이런 부분으로 좀 털어내고 네. 구글과의 파트너십, 그래서 서비스 수익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월가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폰 17을 기점으로 애플의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부분들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 17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뭐 그냥 기대 평이했다. 주가 좀 셀온처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전망치를 좀 좋게 얘기하면서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애플 아이폰 17하고 바꾸실지 안 바꾸실지랑 근데 애플 유저이신가요? 전 애플 유저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앱등이로서 네. 이번 이제 17을 보고 실망감과 네. 이제 기대감을 동시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실망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애플 인텔리전스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지? 내 시리는 언제쯤 똑똑해질까? 항상 이제 시리. 가슴이 네. 아픕니다. 네.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맞아요. 이 시리가 언제 똑똑해질지는 요번에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된 게 그게 좀 실망감이었잖아요. 시리는 그냥 가끔 자기 혼자 오작동할 때도 많은데. 오작동할 때 많아요. 여전히 그래요. 그렇죠? 안 불렀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쯤 바뀔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내내 왔었는데 네. 뭐 애플은 AI에 대한 혁신이 없구나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호재냐? 왜냐하면 애플 주가 이제 17 공개가 되고 나서 주가는 네.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내내 조금씩은 떨어졌어요. 네. 물론 저번 실적에 중국 실적이 좀 잘 나오고 나서 좀 반등하기는 했는데 네. 생각보다 애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3년, 4년 동안 시리가 멍청했는데 나름 주가가 저렇게 이제 우상향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네. 한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던가 이제 상대적 M7에 비해서는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저 정도네. 유지가 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쁜 것만으로도 저 정도다. 왜냐하면 네. 애플 유저들은 항상 애플에서 벗어나기가 한 번 발을 들이면 충성도가 알잖아요. 저희 애플 유저로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기 생태계가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네. 좀 아는데 그럼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기능이 조금 추가되면 네. 이거는 그때부터는 진짜 좋아지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라는 생태계 자체는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너무 고착화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애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매출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럼 중국 매출이 왜 좋았냐? 이제 뭐 2가지 이유 정도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프로모션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안에서 보조금을 좀 뿌렸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 애들은 돈이 생기면 애플을 산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산다는 겁니다. 기능이 아직 딱히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정도네? 그러면 여기 기능이 좀 탑재되면 이거는 지금 주가 눌려 있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애플 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팔을 안으로 긋는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요 정도인데 맞습니다. 한 번 제대로 하면 성적 쫙 올라올 거야.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프리미엄은 내가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제가 신입생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딱 신입생들 딱 들어가면 이제 처음으로 노트북 쫙 사잖아요. 장만을 네네. 하는데 강의실 앞에서 보잖아요. 다 애플이에요. 다 애플이. 다 애플이에요. 그 정도로 뭔가 그런 프리미엄 혹은 이렇게 좀 특히 그때는 MG라고 할까요? 그런 MG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브랜드고 여전히 그런 프리미엄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근데 뭐 이 프리미엄이 그럼 어느 정도인데 수치화하면 어느 정도인데라고 하면은 뭐 최근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부진했고 중국향 매출이 줄어들다가 조금 반등했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의 실적이 좀 우리의 기대치보다 하회한 것과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민감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 정도의 그 미스를 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훨씬 많이 빠집니다.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너무 많이 니즈가 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도 네, 맞아요. 실적 발표 맞아요. 이후에는 쭉 빠지고 네. 지금 이제 뭐 하나라도 잘못 걸리면 쭉 빼는 그런 장인데 그렇죠. 애플은 대놓고 잘못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 정도로 빠지진 않았다. 맞아요. 생각보다 덜 민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잘못해도 잘 안 혼났어요.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우동생 프리미엄인가, 네, 뭐 우동생 이런- 프리미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AI 이렇게 지금 랠리 국면에서 애플이 좀 소외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AI 전략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뭔가 비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방법은 사실 가장 직관적인 건 네. 이제 고집을 버리고 아. 협력을 해야죠. 뭐 최근 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구글 네네. 제미나이랑 한다. 그 전에는 뭐 퍼블릭시티와 한다. 뭐 계속해서 이 시리와 이제 기존에는 원래 애플이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저희 과거로 좀 거슬러 가면 애플카 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기억나요. 네, 접었잖아요. 접었죠?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자체가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협력을 하는 게 오히려 좋겠구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자체 칩을 꾸준하게 만들려고 M3 칩 계속 만들었다가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타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된 혁신 수장이 또 이제 메타로 옮겨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인재를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제미나이나 누구랑 협력을 해서 요 애플에 내가 뭘 넣겠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 그러면 확실하게 반등폭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협력이 궁금한 게, 필요하다. 네, 협력이 필요한데 이게 AI 발전을 애플이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협력을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챗GPT라는 걸 맨 처음에 만들고 네. 가장 먼저 이 GPT를 들고 찾아갔던 곳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이유가 명확해요. 탑재하려고. 왜냐하면 이거는 GPT는 지금 너무 아무도 몰라요. 너 GPT가 뭔지 알아? 지금은 다 알지만 그쵸. 그때는 대부분 모를 때 네. 그때 근데 오픈 AI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한 번 써보면 무조건 사람들이 락인 된다. 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냐? 핸드폰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에 탑재시키는 거죠. 그렇죠. 거기 1등 누구지? 애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을 찾아가서 오픈 AI랑 이거 하자. 오.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럼 그만큼 핸드폰이라는 거에 대한 생태계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LLM이라던가 이런 이제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 수단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발전이 아직 크게 안 보였잖아요. 찾아간 것까지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같은데. 뭐 진도가 안 나갔네요. 그러니까 진도가 거기서 생각보다 안 네.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꾸준하게 뉴스 트래킹을 하는데 네. 뭐 얘기가 없어요. 네.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제 궁금해요. GPT는 이제 독자적으로 너무 커졌죠. 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멀어지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거의 M7급의 도약을 하려고 막 드릉드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애플이 그렇게 아쉽진 않을 수는 그럴 것 있겠지만 같아요. 몸값이 엄청 높아졌어요. 맞아요. 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도 좀 멀어지려고 하는 네. 이유가 우리 이제 머리 많이 컸어. 그렇죠. 우리 이제 너희랑 이 정도 계약은 살짝 좀 불만족스러워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씩 멀어진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마찬가지의 논리로.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못했었냐? 못하진 않았던 것 같다 환경상.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혜자는 사실 엄청나요. 네. 저희가 노트북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애플 입장에서도 기회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애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어제 새로 나온 이제 아이폰 17, 뭐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살짝 실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비교적 좀 낮은 편인데요. 대신 또 내년에 나온다는 그 폴더블 폰에 맞아요.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의 첫 폴더블 폰이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뭐 사실 기술적 접근을 하면 거기는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폴더블 폰은 이런 식이다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거밍치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면은 이제 폴더블 폰을 통해서 애플의 새로운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로 보면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럴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그러면 주가로 반영될 거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애플 국면 같은 경우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호재가 최근 들어 한 번씩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애플 주가의 상방 모멘텀을 보면 나름 민감하게 잘 반응이 되더라고요. 얘네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네네. 주가 가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그 정도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M7 입장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호재에 민감한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폴더블 호재에 폰을 이제 민감하다. 게시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매출 상승폭이라든가 이제 핸드폰 교체 수요를 만들어낼지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민감하게 호재로 반응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그 갤럭시 폴더블 폰이 되게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평가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도 기술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기제품이 나왔으면 따라가기가 그래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만도 한 건가요? 뭐 기대해 볼 만한데 그거는 사실 기대도 생성되고요. 네. 우려도 생성되죠. 아. 기술적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폴더블 폰을 먼저 출시했고 꾸준하게 검토를 하면서 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삼성이라던가 이런 쪽이랑 비교했을 때 애플이랑 바로 비교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완성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삼성이 앞서. 삼성이 앞설 가능성이 현재로는 합리적으로 높아 보이죠. 네. 이런 부분은 우려인데 아. 근데 이런 기술적 완성도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고 있느냐? 저희 셋 다 지금 아이폰인가요? 저는 저는 아, 아이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 보면은 이게 뭐 남성 여성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제 친구들 여자친구들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너무 찬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살짝 저도 팔을 안으로 굽는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애플 비율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옥둥이 분들도 좀 궁금한 게 이제 또 비타님께서 애플 보유자시라고 하지만은 박아뒀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땅비니님께서는 애플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다 팔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또 애플 투자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파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팔 거냐 살 거냐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잖아요.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잖아요. 네. 뭐 사실 미래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악재들은 어느 정도는 좀 개워냈습니다. 뭐 중국향 매출이 불안하다. 그러면 인도로 옮겨라. 뭐 인도 관련된 이제 매출 최근에 뭐 모디 총리랑 트럼프랑 뭐 좀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혁신이 꾸준하게 사실 올해 WWDC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월드 그 개발자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역시도 되게 조용하게 넘어갔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원래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올 거라고 계속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제 요번에 2025 WWDC에서는 거의 얘기가 없었단 네. 말이죠. 요번에 이제 새로운 17이 나왔음에도 네. 딱히 혁신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애플 주주들 입장으로 봤을 땐 이 정도의 발전 속도에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발전 속도를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 협력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쪽 상방 압력이 좀 더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은 네.